안녕하세요, 이청아입니다. 벌써 모캐스트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 공간 너무 좋아요. 지금 밖에는 촉촉하게 비가 오고 있는데 오늘 어떤 얘기를 나눠볼까 고민을 하다가 비 오는 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친구는 저한테는 정말 오래된 친구고요. 정말 때로는 내 안에 들어갔다 나왔나? 라고 제가 깜짝 놀랄 때도 있고, 또 저한테 늘 굉장히 많은 세상을 보여주고, 때로는 친구이자 선배이자 스승이 되어주는 그런 친구입니다. 이미 제목을 보고 다들 그 친구? 라고 예상을 하셨을 것 같은데, 네, 그 친구는 바로 책입니다. 오늘 모캐스트에서는 제가 책과 가까워진 이야기, 그리고 책을 좋아하게 된 이유, 그리고 책을 친구처럼 곁에 두고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나에게 책이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래서 질문을 몇 개 준비를 해봤어요. 여러분도 같이 한번 댓글로 남겨주세요. 1번, 내 기억의 첫 책은? 2번, 책이 친구가 되어준 순간들. 제가 이 질문을 보고 내 인생의 첫 책? 내 기억의 첫 책? 근데 이게 진짜 어릴 때니까 막 기억들이 혼재가 되더라고요. 이때가 더 어릴 때였나 아니면 이때가 더 어릴 때였나 하는데 그냥 떠오르는 에피소드가 한 3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엄마가 영어 선생님도 하셨었으니까 어릴 때 영어를 빨리 배우라고 영어 동화책이었는데 뭐 A에서는 이제 애플이 말을 하고 뭐 F에서는 개구리가 말을 하고 뭐 이런 동화책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서점에 한번 자발적으로 갇혀서 엄마가 저를 찾으러 오셨던 게 있는데 아파트 상가 1층에 서점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닫을 때까지 어디 쭈그리고 앉아서 책을 보고 있었나 보죠? 갑자기 불이 꺼지는 거예요. 깜깜해졌다. 근데 불이 다 꺼지진 않았어요. 아마 지금 생각으로는 이제 다들 퇴근을 하시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경비 선생님께서 순찰을 하시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불이 안 꺼지네? 더 봐도 되나? 하면서 책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서 막 뭔가 좀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고 갑자기 상가에 이청아! 그러는 엄마의 외침이 울려 퍼지며 엄마! 했는데 이제 저는 꿀밤을 맞으면서 집으로 끌려왔습니다. 그 일로 엄마한테 한 몇 년간 명절 때마다 그 얘기를 들으며 혼났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동생과 싸우면서 읽었던 왜 시리즈가 있었어요. 뭐 우리 몸은 왜, 우주는 왜, 동물은 왜, 컴퓨터는 왜. 정말 이 왜 시리즈는 그 옆에 제본이 떨어질 때까지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의 첫 책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아주 재미있게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이 진짜로 저에게 친구가 되어준 순간들을 떠올려보면 사실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학교에서 읽으라는 책을 읽기에 좀 바빴던 것 같고요. 제가 온전히 책을 즐기기 시작한 것은 오히려 대학생이 되어서부터 이제 제 책 취향을 찾아가기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대학생 초반 때는 그때 이제 저는 배우의 꿈을 꾸고 있을 때니까 이 책에 이 사람 내가 너무 연기해보고 싶어 라는 책들을 주로 읽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책은 저의 성장과 함께 발전을 해온 친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농담처럼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친구들한테 왜 자꾸 사랑을 분석하냐라고 할 때 나 연애를 알랭드 보통한테 배워서 어쩔 수가 없다. 제가 초반에 여러분들께 저에게 넓은 세상을 보게 해준 친구라는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책과 의자 사이라는 코너를 만들기도 하고 여기서 살짝 말씀을 드리고 가자면 뭐 다른 컨텐츠들을 재밌게 보신 여러분께 조금 서운한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저의 최애 코너는 책과 의자 사이입니다.
근데 왜 뷰수가 낮은지 저는 도통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하고 갈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 책과 의자 사이는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하면서부터 저는 정기적인 책 이야기는 꼭 하고 싶어요가 이제 제 유튜브의 어떤 한 기조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우리 팀 모카를 만나면서 책 이야기를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는 얘기를 꾸준히 하고 있었고, 그리고 한 번은 이제 더 공간이나 가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감독님, 나는 근데 이상하게 큰 의자보다 하나 의자가 좋아요. 그래서 청아, 책과 우리 의자를 붙여보면 어때? 라는 얘기를 하면서 너무 좋은데요? 그럼 우리 그 책에 어울리는 의자를 골라볼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분명히 이 의도를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의 책과 의자 사이에는 그 책에 어울리는 의자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오늘 모캐스트 끝나고 한번 책의사, 의자들을 보는 재미도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은 책을 언제 읽는 걸 좋아하시나요? 제가 그 잠 컨텐츠에서 한번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자기 전에 책을 읽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랬더니 자는 시간이 굉장히 들쑥날쑥해져서 그 당시 수면 클리닉에서 청아님, 책 읽는 시간을 아침으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침실에서는 웬만하면 잠만 주무십시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책 읽는 시간을 오전으로 옮겼는데 이게 약간의 부작용이 있어요. 뭐냐면 아침에 급하면 책을 못 읽고 하루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요새는 월 초에 그냥 계획을 세웁니다. 이번 달에 요거는 내가 읽어야지. 책들을 읽어 나가는 습관은 사실 내 눈에 보이는 데에 책을 두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저도 집을 가보면 이거는 의외로 좀 아무렇게나 두네? 라고 하는 몇몇 개가 있는데, 그게 물티슈랑요 책이거든요. 저는 물티슈는 제 손 닿는데 다 있어야 되고, 그리고 책도 약간 그 읽고 싶은 테마들이 있어요. 목욕할 때나 화장실에서 보는 책은 짧게 둡니다. 왜냐면 화장실에서는 이제 너무 길게 책 보는 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단편이나 아니면 에세이 이런 책들을 두는 편이고요. 좀 공부하면서 읽어야 되는 책은 거실이나 서재에서, 그리고 좀 가볍게 읽을 수 있고 정서를 환기시켜줄 수 있는 책은 이제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사이사이 시간이 날 때 읽는 편입니다. 이 질문 너무 재밌는데요. 여행 갈 때 꼭 챙기는 책 이야기가 우리 팀 모카가 궁금하대요. 맞아요. 진짜 이 여행 갈 때 챙기는 책은 굉장히 많은 심사의 기준을 통과합니다. 이 지역과 어울리는가? 이번 나의 여행 플랜과 어울리는가?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바젤이랑 암스테르담 갔다 왔잖아요. 그때는 이제 두 개의 책 중에 고민을 했었어요. 하나는 시계의 시간. 왠지 스위스니까 이 시계의 시간을 제가 스위스에서 읽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스위스 작가라서 이제 삶의 격이라고 제가 읽다가 아직 다 읽지 못한 책이 있는데, 피터 비에리의 이 책이 왠지 스위스에서 읽으면 더 잘 읽히지 않을까 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번엔 시계의 시간을 읽고 왔는데, 여행지에서 책을 읽는 거는 이렇게 읽으시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나라의 작가라든지 아니면 그 공간이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읽으면 굉장히 아주 쉽게 어울리는 책을 페어링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독서 습관을 어떻게 들였는가 생각을 해보면 어머니 아버지가 책을 많이 보셔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릴 때 TV가 틀어져 있던 순간보다 사실 엄마가 책을 읽으시는 모습을 더 많이 봤던 것 같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이제 배우시니까 항상 그 대본을 보시는 모습과, 그래서 책을 읽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웠던 것 같고요. 책이 가장 잘 읽히는 장소를 얘기를 한다면요, 사실은 비행기나 기차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여행 때 기차 여행을 계획을 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화가 중에 에드워드 호퍼라는 작가가 있는데, 그 호퍼의 그림 중에서 이렇게 열차 안에서 책을 보는 여자의 그림이 있어요.
이게 이제 293호 열차 C칸이라는 제목의 그림인데, 네,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영감을 받아가지고, 언젠가 나 밤열차를 타고 책을 읽으면서 여행을 하고 싶어가 저희 약간 20대 때부터 로망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독서할 때 그 비행기 ASMR 틀어놓고 책 읽으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시간은, 이거 왜 허세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술책 진짜 좋아요. 진짜 혼자 술 한잔 하면서 책 보면은 상상력이 좀 더 풍부해진다 그래야 되나요? 술책할 때는 인문학서 읽지 마시고요. 소설이나 에세이나 좀 이 감성을 건드리고 상상력을 자극해주는 책을 읽으시면 조금 또 새로운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이 트렌드는 너무 좋은데? 라고 생각하고 열렬히 응원하는 그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 바로 텍스트 힙. 와, 누가 이 이름 만들었는지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텍스트 힙. 이게 아마 어떤 이 글자를 읽는 것은 힙하다의 의미겠죠? 정확한 의미를 한번 찾아보고 올게요. 통계청에서 정의한 텍스트 힙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독서를 통해 개성을 표현하는 새로운 트렌드. 텍스트 힙이란 책의 본문을 뜻하는 텍스트와 힙하다의 힙이 합성된 신조어래요. 독서가 개성과 멋을 표현하는 하나의 활동으로 인식되는 현상.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틱톡이나 SNS에 그 해시태그로 독서 인증과 한 줄 감상평, 책 추천, 이 독서를 놀이처럼 즐기는 특징이라는데,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 책 발전소와 함께 여러분들께 그 책을 큐레이션해서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 요즘 그런 좋은 구독 서비스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런 구독 컨텐츠들은 내가 평소 집중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 나의 어떤 소양과 새로운 관심사를 넓혀준다는 데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서울국제도서전 때 여행을 하고 있어서 가보지 못했어요. 그런 페어장을 가는 이유는 사실 하나입니다. 더 좋은 취향에 내가 알지 못했던 제안을 받고 싶어서. 그때까지 언제 기다려? 그때나 바쁘면 어떡해? 그거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게 저는 그런 구독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출판사들이 여러분들에게 매달 책을 큐레이션 해주는 그런 구독 서비스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게 꼭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충분히 그걸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들으시고, 근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생각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구독해서 읽고 싶은데 뭐가 좋을까요? 아니면 독서 클럽이나 커뮤니티에 가입해보고 싶은데 쑥스러워요.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께 북클럽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서울국제도서전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창비 북클럽이 있었대요. 근데 이미 1기는 지나갔고요. 이제 2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창비 북클럽 2기에 신청을 해보았습니다. 10개월 동안 진행되는 북클럽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 혹은 에세이, 그리고 소설, 인문교양 중에서 한 권씩을 골라서 선택을 하면 그것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박스가 제 옆에 와 있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박스가 창비 북클럽 2기에게 배달이 되는 박스인데요. 한번 열어볼게요. 지금 창비 북클럽 2기 박스를 열었더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옆에 있는 이 창작과 비평은 여러분들이 이제 분기마다 받게 될 책인데요.
지금 이거는 사실 이전에 나왔던 창작과 비평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갖다 놓은 것이고요. 지금 이 아이들이 박스 안에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책 3권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시나 에세이, 그리고 소설, 그리고 인문 교양서 중에 이제 제가 읽고 싶은 거 3권을 고른 거고요. 이거는 지금 저도 이제 처음 열어봐야 되는데, 얘는 멤버십 키트래요. 근데 요번에 카위라는 작가님이랑 함께 콜라보한 작품들이 들어있는데 일단 너무 예쁜데요? 멤버십 키트, 그리고 우리가 받게 되는 도서, 굿즈 못 잃어, 노트, 제 사랑 스티커. 네, 이거 받으려고 시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멤버십에 가입한 분들만 받을 수 있는 셀렉션 북이래요. 요번에 테마가 적혀 있네요. 연결되는 마음을 위하여. 네, 이번 북클럽 2기의 테마는 연대입니다. 와, 이 셀렉션 북은 하나의 전시 같은 거네요. 이 사유 카드는요, 내 마음속에 연결된 15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나에게 또는 누군가에게 질문에 대한 나의 마음을 적어보세요. 이 안에 이렇게 카드와 봉투가 들어있고요. 저 이런 거 너무 좋아합니다. 이 중에서 저한테 하나의 질문을 던져보자면, 이 질문들 너무 좋네요. 누군가 꼭 곁에 있었으면 하는 순간이 있나요? 라는 질문의 카드예요. 그래서 열면 여기에다가 이제 나의 글을 적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카드는 곁에 있었으면 하는 누군가한테 쓰면 되는 건가? 이건 저희 아버지한테 쓰고 싶네요. 나만의 안전지대는 땡땡땡이다. 그럼 여기에다가 사랑하는 아빠, 오늘 집에서 사유카드를 하다 보니 아빠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아빠는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늘 안전지대가 되어주셨을까요? 제가 편지 쓰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이 카드는 좀 막연하게 누군가에게 편지 쓰기 쑥스러울 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북클럽 말고 따로 제작해서 창비해서 판매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좋은 질문이 좋은 대답을 만듭니다. 지금 이 사유 카드를 보니까 굉장히 여러 방면에서 우리를 건드려 줄 수 있는 질문들을 모아놓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지금 제가 이 클럽 창비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게 정리해서 띄워드렸습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지금 사유카드에 혹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고른 책에 대한 얘기를 하나도 해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이창비 북클럽에서는 여러분들이 총 50권의 책 가운데에서 3권의 나만의 책을 고를 수가 있어요. 제가 아직 안 읽어본 읽고 싶은 책들을 골랐고요. 첫 번째 책으로는 황정은 작가님의 일기를 골랐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 에세이 분야에서 한 권의 에세이였어요. 두 번째는 이주란 작가의 해피엔드입니다. 제가 요새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작가님인데요. 이 작가님의 다른 책, 그때는 이라는 책을 한번 보고 너무 좋다. 이번에 이제 이 소설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박희병 교수님이 엮고 옮기신 자신을 속이지 않는 공부라는 책인데 제목에서 너무 끌렸어요. 저를 속이지 않는 공부를 하고 싶어요. 저는 저자 서문을 너무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저자 서문을 보면 이 책을 어떤 식으로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이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마지막 문단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무쪼록 이 책이 공부와 학문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새로운 공부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약간의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새로운 공부법이야말로 세상을 새롭게 열어나가는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마 이 북클럽을 신청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굉장히 와닿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책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라고 누가 저에게 묻는다면 나의 마음을 울리는 한 장면, 한 문장이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저는 책을 읽을 때 서점에서 보통 책을 읽다가 사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그 자리에서 책을 훑어보다가 읽고 싶은 문장이 걸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책에 대한 허들이 굉장히 낮아져요. 왜냐면 그 문장 하나가 나한테 말을 건 것 같거든요. 저 지금 아직 읽지 않은 황정은 작가의 에세이를 탁 펼쳤는데 바로 마음에 드는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잠재적 화석이다. 이 문장이 계속 생각나 책을 찾아 다시 읽기 시작했다. 아니 이렇게 지금 상황에 맞는 문장이 나올 수가 있나요? 이러면은 약간 사랑에 빠지듯이 뭔가 이 책이랑 나랑 링크가 걸린 것 같아 라는 기분 좋음으로 독서를 시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독서 습관을 만들고 싶거나 이제 너무 내가 한 분야만 읽어서 좀 더 다른 부분의 독서력을 쌓고 싶다면 아마 좋은 계기가 되어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인생 책이 무엇이었을까가 저는 좀 궁금해집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책을 좀 댓글로 나눠주시면은요, 우리도 함께 연결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북클럽과 함께, 그리고 또 우리 모카들은 모카와 함께 그런 연결되는 마음을 가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박스를 처음 열었을 때 박스 맨 위에 얹혀져 있는 이 문구가 참 마음에 들었어요. 오늘 이 문구 읽어드리면서 팟캐스트 3번째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며 마음과 마음을 이어가려 합니다.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세상에 한 걸음 다가가는 연습을 해봅니다. 그 연결이 우리를 지탱하고 새로운 길로 이끌어줄 거예요.